안녕하세요. SK네트워크스의 워커힐 사례 발표를 맡은 이수정입니다. 저는 워커힐 호텔의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의 강연은 애자일의 이론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애자일을 1도 모르던 마케터가 어떻게 애자일한 팀을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9개월 정도 SK네트워크스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BM 혁신 추진단의 워커힐 홀릭스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습니다. 홀릭스 프로젝트는 워커힐 호텔을 찾은 고객들에게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호텔 경험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숙제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획하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숙제는 애자일한 방법론을 실천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예전부터 애자일한 기업 문화, 애자일한 개발 방법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IT 개발 부서가 아닌 이상 애자일을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도 이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교육도 받고 책도 읽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애자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저랑 비슷한 심정이었던 이실 것 같아요. 책을 아무리 읽고 교육을 해도 드는 생각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초반에 SK그룹의 애자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씩 배워가면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애자일 초보자분들이나 애자일하게 팀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애자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가장 답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애자일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개인과의 상호작용,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이게 바로 저는 애자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기본만 충실히 한다면 애자일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IT 개발자가 아니라 기획자였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애자일은 개발 방법론이었다기보다는 경영 방법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자일을 통해서 정말 현명하게 일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이고 더 고객 중심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도 실행이 되고 있었고 요즘에는 칼퇴근 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만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딱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이런 저의 고민들이 애자일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애자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지라는 고민에서 제일 중심에 놓고 생각했던 거는 효율성, 어떻게 현명하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애자일 이렇게 4가지 스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자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유연하고 크리에이티브한 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자일의 핵심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팀 내에서 모두가 영어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제 이름은 미셸이었고, 예, 모두가 다 영어 이름을 사용을 했고, 이 영어 이름에 저는 님자도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이름 쓰고 님자를 안 쓰고 이게 왜 수평적 조직 문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경력이 많은 구성원들, 뭐 흔히들 우리가 꼰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영어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꼰대 행동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을 주게 되고요. 신입사원들이나 경력이 낮은 사람한테는 모두가 이제 영어 이름을 쓰다 보니까 나도 내 아이디어 얘기해도 돼. 나도 선배들 앞에서 내 의견 막 얘기해도 돼. 라는 좀 더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두가 영어 이름을 쓰게 했고 님자를 붙이지 못하게 했고 이런 일들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애자일 한 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팀원 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팀원 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격차, 그런 벽들을 깨기 위해서 저희 애자일 코치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스크럼 마스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애자일 방법론 보면 사실은 스크럼 마스터가 이제 뭐 스크럼 오브 스크럼이 이끄는 사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스크럼 마스터는 팀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팀원과 리더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크럼 마스터를 정할 때 사실 경력, 연차 제일 높은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경력, 연차 다 상관없고 저희의 그 프로젝트의 스크럼 마스터는 팀원 간의 이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과 경력이 적은 사람 사이에서 이들이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막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리더에게 말 못할 사연들도 생기고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들어주고 해소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정했고요. 이 사람의 역할이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 갈수록 굉장히 융합이라든지 화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다 모두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응집해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크럼 오브 스크럼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저희 홀릭스 프로젝트의 조직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희 프로젝트 팀에 굉장히 인원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SK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팀에 7명이 넘으면 반드시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팀 안에 인력이 너무 많으면 인력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뭔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7명이 넘는 팀 저희가 그 당시 9명 정도 되는데요. 그 팀을 2개의 스크럼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 안에 스크럼을 2팀으로 나눴고요. 이렇게 소단위로 운영을 하니까 이 안에서 확실히 잉여 인력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요. 또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크럼 오브 스크럼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근데 이런 소규모 스크럼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인력의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크럼 안에 정말 이 리더가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그 개별적인 능력, 어떤 일을 더 잘하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고 이런 개개인의 능력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게 스크럼을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럼을 짤 때 호텔을 잘하는 사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 그다음에 뭔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이걸 섞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각자의 능력들을 좀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스크럼들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는 나름 이제 업무를 나눠줬는데
한 2주가 지나니까 두 개의 스크럼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하나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스크럼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업무를 세밀하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스크럼 1은 자 모바일 체크인 체크아웃 요 프로세스를 하시고요. 스크럼 2는 예약부터 경험, 뭐 리뷰 요런 이쪽 부분을 해주세요라고 업무를 나누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고 두 조직이 서로의 의견들을 또 교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오브 스크럼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구성원들이 모두 의견을 낼 수 있게 소단위로 쪼개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스크럼 안에 정말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에자일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한 게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객의 목소리, 고객의 의견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디자인 띵킹에서 찾았습니다. 대부분 디자인 띵킹을 많은 회사들이 1일, 2일 막 이렇게 정말 워크숍처럼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몇 번 했었는데 제가 홀릭스 프로젝트 운영하면서 정말 생각한 건 디자인 띵킹은 하루 이틀짜리 프로젝트 그런 워크숍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자인 띵킹을 저는 저희 프로젝트 전반에 활용을 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자인 띵킹 절차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한 건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거야. 내 보스 말고 나에게 이 일을 오더 주신, 저에게 월급을 주신 그분들 말고 정말 고객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고객은 휴먼 터치를 원하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테크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휴먼 터치가 맞아? 테크 터치가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 고객에게 또 다른 페인 포인트 주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저는 에자일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디자인 띵킹은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면서 고객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초반에 이렇게 고객을 분석하는 이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하다 보면은 뒤편에서 프로세스가 훨씬 더 빨라져요. 이제 실제로 어떤 기술을 붙일 건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결정한 단계에서 그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인 띵킹 하면서 사실은 개발이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브레인라이팅이나 프로토타이핑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막 이걸 이렇게 그렸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또 따라서 막 해보다가 이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커스터머 전이 맵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앞단에 페이스 1을 거의 커스터머 전이 맵에 썼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프로젝트 팀들이 다 정말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저희 호텔 체험도 다시 했고요. 경쟁사 체험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고객들 만나서 인터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전이맵을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중에는 저희 프로젝트를 더 스피드하게 해줬고 더 성공할 수 있게 해줬냐면은 뒤에 이제 가시면 브레인 라이팅 할 때도 그렇고 프로토타이핑 할 때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A가 맞아? B가 맞아?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앞단에 굉장히 충실하게 고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고객을 알아두면 그 선택의 순간에 저희 상사가 아니라 고객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앞단에 고객들이 이거 불편하다고 했잖아.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A로 가야 돼. 라는 이런 모든 선택을 고객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뒤쪽에 굉장히 프로젝트가 고민 없이 쭉쭉쭉 풀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초보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에자일의 핵심은 바로 스프린트, 즉 업무를 어떻게 작은 단위로 쪼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에자일 방법론의 한 50%는 실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실제로 운영했던 프로젝트의 페이스와 스프린트와 그 스프린트 안에 이제 쪼개진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 1에서 거의 고객한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요. 페이스 2에 가서는 이제 브레인라이팅과 프로토타이핑 등을 진행하면서 이 기술들이 고객한테 먹힐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페이스 이제 저희가 고객에게 테스트하면서 세부 수정을 진행하는 단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스프린트와 페이스로 업무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짧은 기간 안에, 특히 이제 스프린트는 1-2주 안에 끝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하면서 많이 처지거나 업무에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집중을 못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이거를 잘 몰라서 약간 지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렇게 스프린트를 잘게 쪼개서 운영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내가 2주 안에 나의 목표가 뭔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게 되고요. 그 2주가 지나서 그 업무가 끝나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이 일을 잘 했구나. 그리고 나의 다음은 뭐지?' 이것도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 구성원들이 정말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오락하듯이, 오락 스테이지 넘어가듯이 하나씩 단계들을 깨고 넘어가면서 데드라인도 굉장히 더 잘 맞춰지게 되고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 저렇게 스프린트 페이스와 스프린트도 있었지만 정말 데일리로 저렇게 워킹 달력이 있었어요. 저 안에서 이번 주는 무슨 어떤 목표에 이제 이 한 주가 진행이 되고 그 데일리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그 데일리로 달성을 해야지 이 한 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월 단위로, 스프린트 단위로, 주 단위로, 일 단위로 업무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쪼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저희 팀 구성원들이 데드라인 놓친 적이 없어요. 데일리로 명확하게 내가 집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성공의 키는 굉장히 꼼꼼하게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에 업무 완성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정말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케줄 잡는 거와 이 주에 스케줄을 어떻게 잡는지 이걸 큐레이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A라는 일을 해야 돼라는 결정을 제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결정을 구성원들, 스크럼 멤버들이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스크럼 미팅에서 우리 이번 주에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업무가 뭐야? 라는 걸 스스로 결정을 했고요. 이 주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스크럼은 이 데일리로 어떤 일을 할 거지? 라는 걸 스스로 결정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스프린트를 돌려도 효율도가 높고 결과가 좋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린트는 1-2주의 짧은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쓸데없는 미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꼭 해야 되는 미팅은 꼭 해야 됩니다. 그 꼭 해야 되는 미팅이 뭐냐면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저희도 이제 처음 한 달 하면서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얼굴 쳐다보면서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예, 전 오늘 기분 좋아요. 이거부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슬금슬금 이제 팀원들이 얘기해요. 저희 데일리 스크럼 미팅 꼭 해야 돼요. 할 얘기도 없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 데일리 스크럼 미팅에서 전 오늘 이 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했던 일에서 요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라는 얘기들을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 공유가 됩니다. 그건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이런 의견들이 공유되고 내 옆에, 그러니까 나랑 다른 옆에 스크럼 팀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야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아이디어랑 이렇게 합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조금 더 서로 소통도 강화되고 업무들도 효율적이 되고 업무들이 따로 놀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 정말 중요하고요. 스프린트 랩업 미팅도 처음에는 귀찮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스프린트 랩업 미팅 할 때 방법이 조금 오그라들어요.
서로의 뭐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막 저희 페이퍼 주셔서 막 적게 하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너무 싫은데라고 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한 스프린트를 돌리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감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스프린트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 성공의 키는 쓸데없는 미팅은 다 줄이시되 데일리 스크럼 미팅과 스프린트 랩업 미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PO 보고회, 프로젝트 오너 보고회야 유관 부서들과의 미팅이에요. 이거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페이스 종료 때마다 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여기까지 왔고요. 자, 이제 여기 이런 거 할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프로젝트 오너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보고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프로젝트 오너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페이스 한번 찍을 때마다 PO 보고회를 하면 팀원들이 뭔가 그 미팅에서 막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데 PO들이 왜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제가 PO 미팅 전에 먼저 얘기를 하죠. 이 미팅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PO들이 이제 독려를 막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라면서 PO들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들도 저희가 직접 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독려하는 세션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더 약간 취업할 수 있어요.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라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미팅도 페이스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찍어주는 게 좋은 게 프로젝트는 짧게는 뭐 몇 개월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1년, 2년도 가는데 이게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되게 회사 내에서 쟤네들 뭐해? 라는 소리를 듣기 쉬워요. 쟤뭐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대? 근데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무 미팅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의 아이디어로 또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미팅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적재적소에서 미팅을 진행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프로젝트의 정말 성공의 키워드 마지막으로 에자일에 정말 중요한 거 보고서는 그만. 저희는 페이퍼워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자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지 대표님 보고용 보고자료를 만드는 팀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페이퍼를 포기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보고할 때 하기 위한 페이퍼 쓰지 마세요. 페이퍼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팅 뭐 회의록도 회의록 쓰지 마세요. 포스트잇 찍어서 붙여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는 막 미팅할 때마다 포스트잇으로 미팅했어요. 저렇게 막 벽에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벽에 아이디어들을 막 붙였고요.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저게 정말 다였어요. 저 보고해야 되면 저거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미팅도 막 그림으로 그려서 진행을 했고요. 그 그림들을 찍어서 저장을 저희가 지금 요즘에 많잖아요. 뭐 팀워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피그마도 있고 뭐 미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굳이 막 적어서 오늘의 미팅록 이런 거 안 적었고 저렇게 미팅 장면 그리고 포스트잇 자체를 찍어서 올리거나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피그마에서 그려서 서로 공유해서 보고 거기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달아서 고쳐보고 그렇게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를 했고요. 실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지금 앱 실제 만든 화면이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피그마로 그린 화면입니다. 피그마 처음 써본 사람들인데 저렇게 피그마로 그려서 이렇게 했을 때 UX가 좋아? 아닌데? 그러면은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 할까? 그래서 저희는 막 프로젝트 팀에서 피그마 그리고 만들어 보다가 맞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러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다른 팀에 가서 해봐! 그래서 사람들 해보게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여기서 헤매네? 알았어. 다시 올라와서 고치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페이퍼워크를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원합니다, 회사는. 보고서 누가 쓰면 되냐? 정말 애자일하게 팀이 잘 운영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였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쓰면 돼요, 보고서는.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 저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뭐 피가만 만들면 제가 이렇게 가서 캡처해갖고 보고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는 쓰면 되고요. 구성원들한테 보고서 쓰는 거 안 시키는 만큼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리더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한 조직에서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큐레이터이다. 제가 애자일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읽었던 책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큐레이터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팀워크에서 나옵니다. 똑똑한 리더의 머리도 아니고요. 팀 구성원들의 팀워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 간의 소통을 잘 만들어주고 정말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들이 내가 이 업무를 선택하게 해주고 결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나 이거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하면 리더 뛰어가서 전문가를 잡아와서 강연을 해주면 됩니다. 강연을 만들어줍니다.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구성원들이 막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타부서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리더는 그때 뛰어갑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막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느 팀의 어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리더 그때 뛰어가서 잡아오고 정말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프로젝트를 끌게 하는 게 바로 애자일 성공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는 그 사이에서 큐레이터이고 길을 뚫어주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걷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프로젝트도 그래서 사실 구성원분들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다 만들어주셨고 정말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들, 그다음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고객 입장에서 판단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정말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발 단계에서 사실은 기획비를 굉장히 깎았어요. 기획이 너무 잘 돼서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기획안 그대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막 다 녹화를 찾아 들어가 보실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이제 1차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 계획한 게 다 100% 반영되지는 못했어요. 이제 1단계를 했고요. 저희 기획안이 이제 내년에까지 쭉 단계적으로 추가 오픈을 하면서 더 완벽한 모습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한 점이 많기도 했지만 최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발팀이 아닌 곳에서의 애자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애자일이 소프트웨어와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와 조직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사이신 조연호님과 이수정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방금 영상에서 뵀던 분들을 실시간으로 만나서 너무 좋고요. 자기소개 다시 한번 조윤호님과 미셸리님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네트워크스 구매팀 조현우 매니저입니다. 영상을 짧게 인사 더 드리면 다른 연사님들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어색하고 나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찾아본 게 좀 잘못 찾아본 게 아닌가. 미셸님 거 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망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SK네트워크스 워커힐의 이수정입니다. 네. 원래 마케터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네, 마케터들이 좀 그렇죠? 네. 어쨌든 강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주 새로운 자기소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애자일하게 회고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SK 네트워크스 구매팀 사례에 감명을 받아서 칸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시작하셔서 트렐로로 방법을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온오프의 장단점을 칸반을 적용했을 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오프라인 경험 없이 도입이 가능할까요? 에 대한 문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오프, 오프라인 경험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냥 다만 그 칸반을 적용 여부를 떠나서 온라인 회의라는 게 누군가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조금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온라인 칸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의 뭐 장단점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충분히 좋고요. 지금 저희가 도입하게 된 거는 그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신사옥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 공유자석제로 이제 큰 보드를 놓고 다닐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 팀원 10명이 다 나와도 회의실에 대형 TV에다가 그 노트북 연결해 놓고 그 트렐로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셸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계속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든지 뭐 이런 미팅들을 계속 줌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궤도 보면서 '이거를 알았으면 여기서 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자일하게 운영하면서는 사실은 되게 저는 크리에이티브하고도 열려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소프트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온라인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줌에서도 서로 이제 약간 되게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됐고 뭐 이런 공간을 약간 재밌게 만들어서 한다면 또 되게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확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대기업에서 항상 나오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레버 미팅 할 때 다음 단계, 다음 주의 목표를 직접 설정을 했고요. 그게 막 되게 대단한 거를 설정한 건 아니고 어 정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은 꼭 여기까지는 해내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평가도 레버 미팅에서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누가 이제 억울할 일이 없었어요. 되게 되게 공개적으로 "이만큼 했어, 못했어? 왜 못했어?" 막 이런 같이 평가를 나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억울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프로젝트에서 가능했을 것 같고요. 팀에서는 뭔가 쪼끔 더 조현우 매니저님이 의견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 팀의 비전 미션을 정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좀 바꿔서 답변을 드린다면 뭔가 매년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 경영층에서 계속 자주 말씀하셨던 단어들 그리고 뭐 경영 계획 이런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팀 회의를 통해서 뭔가 비전 미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팀이 함께 목표를 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현님, 우리는 애자일이 적용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적용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변화되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신 후에 애자일 적용 전에 나와 적용 후에 자신의 가장 큰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에서도 말은 했고 미셸 님도 제가 W에 근무할 때 아실 텐데 저는 진짜 "너 생각 어때?"라고 하지 않으면 저는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칸반 도입하고 소시오 클래시 일하는 그 문화 개선을 한 이후부터는
뭔가 속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정님께 그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더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에자일한 조직에서 사람들은 리더는 어떻게 그 리더의 발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조직은 에자일한 조직의 리더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이제 SK 그룹 안에 에자일 코치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막힐 때마다 이제 뭔가 질문 생길 때마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기회가 저희는 그래도 초반에 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예전에 코치와의 상담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좀 베이스를 잡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애자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게 아니라도 작게라도 계속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경험해 볼수록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더 구성원들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고 주체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팀워크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좀 쌓이는 것 같고요. 저희도 프로젝트 초반에 첫 달에는 굉장히 많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 좌충우돌도 했고 잘 모르기도 했고 뭐 구성원들 사이에 컨플릭트도 있었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는 사실 리더만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다 같이 교육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다 같이 교육받고 뭐 에자일이 필요하면 다 같이 교육받고, 그래서 구성원들도 사실은 에자일이 뭐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해결해 가고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방법들을 찾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리더만 교육받는 거는 보다는 모두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의견 전달을 한 명이 하게 되면 주관이 섞이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어떤 분께서, 오구이사님께서 아까 PL이 보고서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 전달을 한 명이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이게 제가 아까 이제 PL이 보고서 쓰세요라고 한 거는, 저희는 인제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뭐 의견을 냈던 것들, 뭐 업무를 진행했던 것들을 굳이 서류로 남기지 않고 쭉쭉쭉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페이퍼를 만드는 워크를 제가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PO 발표나 인제 그 팀 간의 미팅을 할 때는 제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 자료만 띄워 드리고 구성원들이 직접 자기 파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냈고요. 게재를 했고, 제가, 그러니까 이 페이퍼워크 그냥 정말 줄 맞추고 도형 만드는데 쓸데없이 1시간 걸리거든요. 그거를 구성원들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통 많이들, 저도 이제 한때 리더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자료 며칠까지 만들어 와. 그러면 이제 PO들이 은근히가 고치시잖아요, 리더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만드세요. 만드시고 줄 맞추고 계시면, 그동안에 저는 막 줄 맞추고 있으면 뒤에서 저희 구성원들은 계속 열띤 토론을 했어요. 뭐 포스트잇 옮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에자일이 개발과 실제로 어떤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부분 물론 팀 레벨 방법론에서 스크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칸반의 좋은 사례로 해서 가시와 또 팀워크 향상, 플로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강연과 질의응답을 해주신 조현호님과 이수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